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최진경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간 13주차 1강 청소년 복지 이론적 접근 가제 중심 모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제 중심 모델에 관하여 학습하는데요. 아, 지난 시간에 걸쳐서 가제 중심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개인 목표에 관하여 학습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가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제 중심 모델 개입 과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주차에서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 관하여 학습을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이 접수하고 자료 수집과 사정이 이루어지고 계획하고 개입, 평가 및 종결, 사후 관리 및 지도 이와 같이 자,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개입 과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게 모델별로 개입 과정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그 부분 또 용어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제 중심 모델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는 어, 별 의미가 없고요. 가제 중심 모델은 5단계로 1단계 면접, 2단계 문제 규명, 3단계 계약, 4단계 실행, 5단계 종결로 이루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면접은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 실천 과정에서 접수 및 관계 형성에 해당이 되죠. 이 면접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구분하여서 이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2단계 보시면은 일반적인 유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자료 수집과 사정인데요. 역시 이제 문제를 규명한다. 2단계 가대중심 모델 계획 과정에서도 2단계 문제 규명인데요. 문제를 규명한다는 게 사정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어, 표적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또한 이제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다. 표적 문제를 규정하는 것도 사정이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또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2단계 문제 규명 단계가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라는 거. 자, 3단계 계약입니다. 3단계 계약은 이제 계획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자, 계약 보시면은 이제 뭐 목표라든지 표적 문제, 구체적인 과제, 그다음에 치료 기간, 상당 기간, 일정 등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위기청소년 일반적인 지도 과정에서는 4단계를 개입이라고 표현을 했고, 역시 가대 중심 모델에서도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표현을 이제 실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단계에서 2단계에서 사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재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표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실행 과정이니까 문제를 해결 과정이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고 이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한다 그랬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과제를
가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표적 문제가 바뀌어지면 역시 가제가 바꿔지겠죠. 표적 문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역시 또 새로운 그 표적 문제에 따른 가제도 이제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 실행 단계에서. 예. 그래서 실행 단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단계에서 문제가 완전히 규명이 되고 뭐 실행 단계에서는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 문제에 따른 과제만 진행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 실행 단계에서도 4단계 실행 단계에서도 표적 문제를 재사정을 해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좀 계획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입니다. 5단계. 자, 여러분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은 총 5단계, 1단계 면접, 2단계 문제 규명, 3단계 계약, 4단계 실행, 5단계 종결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이 구조화되어 있다, 체계화되어 있는 이제 단기 개입 모델이라는 거 미리 앞서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1단계 면접 과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가 되겠죠.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예부 기관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비자발적인 내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저항이 많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불만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관이 의뢰한 이후 클라이언트 문제, 의뢰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외부 기관이라 했을 경우에 위기 청소년 가운데 보호 관찰 받는 청소년이 땡땡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의뢰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호 관찰소에서 기관에 의뢰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그 보호 관찰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의뢰 기관이 제시하는 목표와 클라이언트는 제시하는 하는 어떤 문제가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부 기관이 그러니까 뭐 의뢰한 뭐 보호 관찰소 포함해가지고 의뢰한 보호 관찰소 포함해가지고 다른 유관 기관들 뭐 경찰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한 뭐 지역사회에 있는 클라이언트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뭐 주민센터에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치료자는 이제 면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주 이제 별다른 불평이나 저항이 없이 참여를 하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이제 기관을 찾아서 뭐 그게 뭐 수련관이든 쉼터든 상담복지센터든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대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청소년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자발적인 클라이언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비현실적인 이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지가 적합한지 다른 기관에 추천할지를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이 적합한 경우 다음 단계가 문제 규명 단계이죠. 2단계 문제 규명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클라이언트는 우리는 이제 고객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참 자발적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사가 이제 쉽게 문제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면접에 이어 2단계 이제 문제 규명 단계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 규명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청소년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 문제든 가족 문제든 학교 문제든 공부 문제든 진로 문제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절충돼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하고 분노해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당혹감을 표현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끔 해야죠. 이 문제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겠죠. 물론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치료사가 봤을 때 문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차지 문제고 먼저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해서 문제를 이제 탐색하게 됩니다. 2단계 문제 규명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표적 문제의 구체적인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표적 문제에 관하여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가제 중심 모델에서는 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그 표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개입 과정이기 때문에 표적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문제의 선정 기준,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구체적인 문제, 너무나 뭐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에게 그 이제 과제를 주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도저히 그 중독 청소년 또 약물이든 뭐 중독 청소년이 본인의 어떤 자유 의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른 접근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제 중심 모델은 가능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표적 문제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표적 문제를 결정할 때 치료사의 역할과 책임,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제 상세하게 이끌어내는 거. 이거는 이제 치료사의 이제 역량이 나타나는 거죠. 클라이언트 문제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며 바람직한 문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하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최대화하기
하여 관계를 형성하기. 자, 754가 뭐 역할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분명한 거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표현을 하고 또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의미, 단순하게 내가 비행을 하고 도벽이 심하다 이런 것만이 그 자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도 이제 파악을 한다면은 더 좋은 어떤 과제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754의 역할도 표적 문제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적 문제를 탐색하고 표적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시가 됐을 때 그 표적 문제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개입 과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표적 문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대 몇 개까지요? 네, 3개까지 정하는 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표적 문제는 이제 3개까지 정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 가지 표적 문제 중에서 내담자 청소년,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제 선정한다는 거. 치료사의 조언 및 기관에서 의뢰하거나 임한 문제를 이제 설정하기도 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호관찰소에서 의뢰를 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 청소년은 뭐 도벽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754가 클라이언트와 합의해서 표적 문제로 이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한 더불어서 이제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이제 이게 1단계가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고, 자, 2단계가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문제 규명 단계지만은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정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과제 중심 모델에 될 개입 과정 두 번째 단계 문제 규명 단계에서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표적 문제를 정하는 것도 사정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뭐 클라이언트의 뭐 이제 장점이라든지 단점, 환경, 가족 관계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 자,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 패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표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이제 사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 규명 단계에서의 이제 특징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표적 문제를 이제 탐색하고 정하는 것도 이제 사정이고 또 신속하게 그의 이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적 문제 우선순위 정하는 것과 신속한 초기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3단계 계약입니다. 1단계 면접, 2단계 문제 규명, 3단계 계약인데요. 자, 위기청소는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이제 계획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이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7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의 과정이죠. 계약은 당사자인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 방식 이제 서면 계약이 있고 이제 구두 계약이 있죠. 서면 계약은 내용을 이제 명확히 하고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통제하니까 이제 어감이 별로 좀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델 청소년 치료 과정에서 유기청소년 치료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이제 뭐 조절한다, 컨트롤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뭐 통제한다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조절한다. 그렇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두 계약도 역시 많이 하죠. 그렇지만 구두 계약보다는 이제 서면 계약을 가능하면은 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제 저항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면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를 내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를 좀 더 저항을 이제 낮출 수가 있다는 거게 있게 됩니다. 과제 중심 모델 개입 과정 3단계 계약 과정에 관하여 학습하고 있는데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간략하게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표적 문제를 3개까지 제시를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진술된 표적 문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목표를 이제 설정한다는 거. 자, 클라이언트의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입 지속 기간이라든지 개입 일정, 면접 일정, 참여자 장소까지 계약 내용에 최소한 여기인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목표에 대해서 기술할 때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거,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하며 행동이나 인지상의 지표로 기술한다는 거.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 인지상의 변화를 구체적인 이제 변화로 지표로 기술해야 되는데 뭐 계량화 시키고 수량화 시키면은 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 기술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하는데 행동상이나 인지상의 변화를 이제 지표로 상으로 기술하면 좋겠다. 클라이언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행동이나 역시 이제 클라이언트 과제 역시 목표와 마찬가지로 이제 행동이나 인지상의 변화된 지표로 기술하는 게 좋겠고요. 과제는 일반적인 형태, 부분적인 형태, 단일 형태, 복합 형태 등 여러 유형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의 표적 문제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지만은 과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부분적인 거, 일반적인 거, 단일 형태, 복합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꼭 하나의 표적 문제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표적 문제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지만은 하나의 표적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뭐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실제 작성 예시를 통해 가지고 과제 중심 모델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쉼터에서 담당자는 이제 땡땡땡 치료사입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우선 먼저 제시될 게 표적 문제이죠. 표적 문제 3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이가 고민하는 이제 현재의 문제는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입니다. 두 번째, 땡땡이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표적 문제고요. 자, 세 번째, 땡땡이는 학교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에 따른 목표가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적 문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의 의존심을 줄인다는 것, 두 번째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 세 번째 학교 적응을 돕는 것, 이와 같이 세 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적 문제에 따라서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클라이언트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과제는 여기 뭐 세 가지만 제시되어 있다고 세 가지만 제시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예를 보겠습니다. 전일보다 스마트폰 게임을 갖거나 적게 할 경우 쿠폰을 제공한다.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죠. 보상을 제공하는 거. 그래,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해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화는 전화, 문자는 문자, 뭐 카톡을 뭐 5번 한다. 뭐 SNS를 하러 한다. 이렇게보다도 구체적으로 뭐 에세 중에서도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해서 몇 번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결석하지 않는다. 참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결석하지 않는다라고 과제를 정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과제는 뭐 세 가지 이상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있는 표적 문제, 또 목표, 클라이언트 과제, 뭐 754의 과제까지가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약서 예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754의 과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보호자 등 주변에 대해서도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과제가 주어졌죠. 754 과제 좀 더 볼까요?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에 대해서 매일 검토하고 평가하는 거. 여기는 특별하게 아버지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제 수행에 있어도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활용과 정보 제공하기,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과제를 재구성한다는 거, 과제를 재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는 게 754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제 실행 과정에서 과제가 변경이 돼야 할 경우는 언제든지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과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상에서도 이 과제는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개입 계획이라든지 면담 장소, 일시 등에 관하여 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자, 4단계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실행 과정은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 중에서 개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개입의 대부분은 실행이 차지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주요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적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사정과 여러분 이미 문제 규명 단계에서 초기 사정을 통해 가지고 표적 문제에 대해서 사정이 이루어졌죠. 그렇지만은 이 과제 중심 개입 모델의 특징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실행 과정에서도 표적 문제에 대한 또 재사정의 집중적인 재사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표적 문제와 또 과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 표적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사정과 대안을 마련한다.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시 그 표적 문제에 대해서 과제와 목표를 다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제가 수행이 되는 것, 뭐 과제 수행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다 이제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실행 단계에서
후속 사정, 즉 재사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속한 초기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 규명 단계 2단계에서 초기 사정이 이루어졌고, 자, 실행 단계인 4단계에서 후속 사정, 즉 재사정이 이루어지는데, 표적 문제에 대해서 사정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다른 뭐 인지적인 사항이라든지 사회적인 사항, 클라이언트와 관계된 사정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제 중심 모델이 2단계에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지고 3단계에서 또 사정이 이루어져서 표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고 탐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제 중심 모델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하다는 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측면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모델이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그에 따른 과제도 바뀌어서 이제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실행 단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 계획 과정 실행 단계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기. 자, 문제 규명 단계에서 표적 문제와 목표, 과제가 제시되고요. 계약 단계에서 이제 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실행 단계에서 과제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라는 게 이제 실행 단계를 말합니다. 이 실행 단계에서 새로운 과제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과제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달성한 과제는 없어지고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을 반복해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과제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예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결석하지 않기로 이제 과제를 정했는데 도저히 그게 어려우면은 그걸 과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과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 뭐 대체 과제로 과제를 바꾼다는 거죠. 과제 개발 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제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는 거죠. 이제 과제 형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그리고 과제에 대한 클라이언트 동의와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과제의 근거와 보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과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표적 문제에 있죠. 이제 그 표적 문제와 보상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보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쿠폰을 준다든지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보상이라 하겠고, 꼭 눈에 드러나는 보상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정성적으로 행동적으로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걸 이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제의 요약 정리까지 과제 개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행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 과제 수행 지지하기 하고 점검하기, 진행과 어려움 조사기인데 이 과제 수행 지지하기와 점검하기는 754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해기수 검토하고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자원 제공 후 장애물을 찾아내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은 각 회계에서 점검될 것들이 있겠죠. 과제 수행 정도, 문제 상태의 변화, 새롭게 야기되거나 정정된 문제. 주의할 점으로 너무 많은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진전이 없거나 문제를 새롭게 수정하더라도 당하지 말고 변화된 문제에 맞춰서 목표도 수정하고 과제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 방법은 차트라든지 그래프, 간단한 이야기체 평가들을 통하여 모니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754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 단계에서의 치료사의 역할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 계획 과정의 다섯 번째 단계 종결입니다. 마지막 종결 단계인데요. 종결은 이미 이제 정해지고 서로 이제 예상된 가운데 종결을 하는 이제 계획된 종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 단계에서 종결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치료사 클리언트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종결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사는 이제 과제가 수행되는 동안에 몇 회기 정도 이제 면접 날짜가 남았는지 도중에 중간에 클라이언트에게 말해 줘야 되겠죠. 치료사는 계획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것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치료사의 실천 활동을 평가하는 도구로 기술 평가 척도가 있는데요. 이 척도지는 과제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척도지입니다. 이제 치료사에게 이제 설문해서 하는 건데요. 뭐 초기 단계에서 면접이라든지 문제 규명 단계, 또 계약 단계, 그리고 이제 진행 단계인 이제 실행 단계 4단계, 종결까지 1년의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러운지 또 만족스럽지 못한지 그래서 척도지를 통해 가지고 치료사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 자, 이 기술 평가 척도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은 종결 평가 과정에서 기술 평가 척도지를 통하여 치료사의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과제 중심 모델 총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1단계 면접 단계, 2단계 문제 규명, 3단계 계약 단계,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단계 실행, 5단계 종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유기청소년 클라이언트 지도 과정하고 비교해서 과제 중심 모델을 개입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1단계 면접은 유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이제 접수 및 관계 형성이 되겠고요. 자, 2단계는 문제 규명이 자료 수집과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계획이 되겠고요. 4단계 일반적인 유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개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실행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평가 및 종결이 이루어지고 또 종결까지 5단계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이제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과제별 과제 중심 모델이든 또 인지 행동 모델이든 이제 모델별로 개입 과정이 달라진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 중심 모델 계획 과정 1단계 면접 단계입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구분하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일부 기관에서 의뢰된 경우가 있겠죠. 보호 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땡땡 쉼터에 의뢰된 경우에는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가운데서는 저항도 많고 불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기관에 찾아온 경우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면접에 참여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인테이크가 이루어지고 면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문제 규명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클라이언트가 가장 힘들어하고 우선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탐색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문제 규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제중심 모델에서 다루어지는 이제 문제를 이제 표정 문제라고 이제 용어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표정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 문제를 찾았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최대 3개까지 정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2단계 문제 규명과 더불어서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표적 문제를 찾는 것도 사정의 일환으로 되는 거지만은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뭐 장단점, 또 가족 관계, 주변 환경 등에서 이제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규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제 중심 모델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3단계 계약입니다. 1단계 면접, 2단계 문제 규명, 3단계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은 이제 서명 계약과 구두 계약이 있습니다. 자, 서명 계약을 통하여 내용을 이제 명확히 하고 클라이언트를 이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 방식은 2가지 학습했습니다. 자,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요 표적 문제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되고요. 구체적인 목표, 클라이언트 과제, 치료사의 과제, 개입 지속 기간, 개입 일정, 면접 일정, 참여자, 장소 등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계약 내용은 계약서에 이제 명시를 하게 되죠. 자, A씨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표적 문제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표적 문제에 하나의 목표가 제시되기 때문에 목표 역시 이제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과제는 뭐 꼭 3가지가 아니라도 그 이상으로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과제 외에도 주변인 보호자 등의 과제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씨에서는 아버지 과제를 제시했고, 뭐 치료사의 과제, 개입 계획, 면담 장소, 일시까지 이제 제시를 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1단계 면접, 2단계 문제 규명, 3단계 계약, 4단계 이제 실행 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적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재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 이제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습했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 실행 단계에서 자, 후속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2단계에서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졌고요. 자, 4단계 실행 단계에서 후속 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재사정인데요. 표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클라이언트 관련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후속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과제 중심 모델이 이런 절차가 매우 정교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사정에 따른 사정에 따라서 표적 문제도 바꾸고 목표도 바꾸고 과제도 바꾼다 했잖아요. 이런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단계 실행 단계에서 앞서서 후속 사정을 한다 말씀드렸죠. 2단계에서 초기 사정을 하고 4단계에서 이제 후속 사정이 이루어지는데 후속 사정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표적 문제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표적 문제가
표적 문제를 찾았으면은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과제가 개발되고 또는 이제 대체 과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대체 과제가 개발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학습한 내용은 과제 수행 지지하기하고 점검인데, 자, 이 부분은 754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754의 역할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5단계 마지막 단계 이제 종결 단계입니다. 계획된 종결이라 그랬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이미 종결 날짜를 정해놓고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된 종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754의 자기평가를 위해서 기술평가 촉도, 표준화된 기술평가 촉도지를 활용해서 754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7호 기관에 방문하였다고 가정하여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적 문제 3가지를 자기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표적 문제에 따른 목표 과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좌측 예시를 참고해 주시고요. 표적 문제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과제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당면한 표적 문제가 없을 경우 주변 클라이언트 문제나 가상의 표적 문제를 제시하여 목표와 과제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학습한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이고 클라이언트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현장에 근무하실 때 많은 활용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